네, 요즘 학교 현장에는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지만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금쪽이 지원법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네, 누구보다 학교 현장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있었던 전주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네, 사건, 이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아, 정말 여러분 다 아마 음, 보시면서 공감하셨을 건데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고 있구나. 현장이 정말 과연 이러하구나. 그런 면에서 다들 좀 마음이 뭐 불편하셨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학생이 그런 또 모습이 또 그렇게 너무 이상하진 않은 게 최근에 음,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네,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리얼하게 우리가 아주 현장감 있게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더 느낌이 오는 거겠죠. 근데 교감생님이셨지만 실제로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음, 교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 제가 잘 아는 선생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음, 그걸 뜯어 말리려고 이제 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멍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은 폭력 교사로 그래서 그 음, 선생님이 고소를 당한 경우가 또 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 네, 이렇게 교권이 보호되지 않은 채로 너무 방치되어 있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병리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다 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보호되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너무 음, 힘겹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좀 그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답답했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보고 이제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진단과 사실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네. 1호 법안으로 이제 금쪽의 지원법을 발의해 네. 주셨는데 좀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서희초 사건도 음, 아실 거고요. 네, 인제 선생님들이 뭐 30만 넘게 다 이렇게 동원돼서 목소리를 내시고 그랬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선생님도 위한 법이긴 하지만 먼저는 그 학생들이 사실 정말 하나하나 너무너무 존엄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그런 문제 상황에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고 네, 이제 본인 문제가 있지만 발견되지 않기도 하고 음, 또 이렇게 부모님들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음, 하고 그렇지만 방치할 수는 없고 또 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학생들이 사회성도 많이 음, 떨어지고요. 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음, 말을 걸어야 될지를 네, 모른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 이제 그 이후에 관계성도 떨어지고 또 이제 본인의 요구가 있는 거를 음, 이제 보통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너무 과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제 보통 ADHD라든지 품행장애 아이들도 음, 많이 늘었고요. 이제 음, 실제로 수치가 많이 늘고 예, 있습니다. 실증적인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거꾸로 어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처럼 음, 안으로 이렇게 수그러드는 애들이 음, 있어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애들도 많아지고. 근데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눈에 띄진 않지만 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이제 얘기할 대상들을 찾지 못하고 혼자만 외톨이가 되다 보니 이제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또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음, 이제 외부로 나타나는 음, 아이들 또 내면적으로 또 이렇게 속으로만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좀 조기에 발견을 하고 학교에서 이런 그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또 이제 교원들을 좀 음, 배치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네, 또 학교에서는 또 위원회도 만들어서 왜 금쪽이를 보면 한 음,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회 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제 뭔가 머리를 맞대서 그런 솔루션을 찾아내고 뭐 그러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위원회도 좀 만들고 이제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법이기도 음, 한데 또 한켠에는 음, 교사들을 또 생각한 법이기도 한 네, 네, 거죠. 네, 선생님이 너무 어, 당황스럽고 네, 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또 이제 열심히 하고는 싶어 하지만 음, 또 자칫하다가는 또 폭력 교사로 몰릴 경향도 있고 예, 하니까 이제 그래서 둘 다를 네. 고려한 법입니다. 네,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네, 법인데 네, 좀 법안에 담긴 내용을 조금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네,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뭐 가장 이제 도드라진 건 한 세네 가지 정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음, 이 법이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교사들은 이게 학습, 심리, 진로, 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그런 네.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학생들은 사실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응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나 이제 판단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현저하게 위험에 처한 경우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물론 이제 약간 논쟁 지점이 있을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이거는 현저하지 않다고 보고 다른 분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문제가 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제 그 논의를 하게끔 하는 네. 구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정도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적으로 네. 좀 훈련된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일으킬 때는요. 네. 어떤 진공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그 선행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한 어떤 원인이 있어요. 예. 그리고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또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일어나는가에 따라 이 행동이 강화되기도 하고 슬그머니 없어지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관심을 받기 위한 거라고 하면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럴 때는 관심을 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뭐 야단도 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것도 관심을 주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행동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뭘까를 찾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대처 방법을 함께 이제 논의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전문 교원을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법의 법령이라서 법 수준에는 이제 넣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 안에 전반적인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그런 학생을 좀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학급 차원에서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안 될 때는 개별 학생을 지원하는 그런 단계별 접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 그거는 법령에 넣는 수준이 아니라 하길래 이제 시행령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생들도 보면은 처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관심군의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좀 위기에 처한 정도로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학생이 있고 네. 더 한 발 더 나가면 임상군이라고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아이들은 정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약도 좀 먹어줘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뭔가 전문가의 손길이 훨씬 더 필요한 경우인데 이제 부모들은 그걸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걸 다루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요즘엔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흥미 네. 없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순기능적으로 막아보고자 이렇게 그런 전문 요원도 배치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인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이제 정서 행동에 위기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5개년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해서 네. 이렇게 국가가 나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좀 져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게 보면 과거에 이제 정인이 사건을 네. 계기로 보면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뭐 조사 이런 결정이 좀 강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 지자체로 이제 권한이 많이 이양이 됐는데 실제로는 현장을 보면 이제 보수적이고 방어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크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고 좀 개선해야 될까요? 이제 방어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이제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냥 알아서 이제 자연적으로 조금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텐데 이제 지자체로 이제 권한이 이양이 되었지만 사실은 지자체라는 게 이제 보호시설이나 전문 상담 이제 센터 뭐 이런 걸 텐데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있죠. 당연히 그분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면서 네. 이제 도움을 줘야 할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한 좀 더 적극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초중등 교육법에도 이제 이런 관련된 조항들이 있지만 그걸 조금씩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건 조금 더 소극적인 거고 제가 지금 낸 이 법은 훨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인이 사건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아동 학대니 뭐 이런 것일 때에도 좀 그냥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이양하면서 방어적으로 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간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금쪽이 지원법이 지금 이제 의원님은 이제 국회 교육위 이제 네. 상임이시잖아요. 네. 국회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국회 상황을 좀 같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네.
이제 교육위에서 이제 법안 소위에서도 좀 다룰 것이고 네. 이제 뭐 또 법사위도 갈 것이고 본회의까지 이제 상정이 될 거잖아요. 네. 보니까 제정을 하기 위한 거는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개정이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법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함께 다 모시고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요. 이제 법이 이렇게 됐다라 그래서 국민들의 또 의견을 또 담아내는 그런 시기도 있어서 저는 이 법을 그냥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 더 오므리고 수렴하고 네. 싶어요. 네. 제가 보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그래도 네. 처음에는 좋은 위주로 만든 법인데 나중에는 또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은 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금 더 구멍을 촘촘하게 메꿀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요즘에 교육 현장이 네. 이제 힘든 것들은 다 사실은 옛날에 이제 좀 이전에는 교사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제 수준이 되게 높았고 우리나라는 항상 교육으로 이제 네. 그런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추앙을 받았던 나라의 의미는 그만큼 교사의 질도 높았다는 건데 이제 지금은 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없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을 좀 지원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좀 구멍을 메꿔가면서 이렇게 학교가 조금 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네. 좀 전향적으로 잘 바뀔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네.